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 이 북한에서의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을 보이게 됐습니다. 다만 이 중화권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부양책 효과로 상승 전환에 나서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낙폭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상승 전환에는 성공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연초 들어서 우리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만 느껴지고 있는데요.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주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사실 시장이 쉬웠던 적은 솔직하게 없지만 그래도 근래 들어서는 정말로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테마주들의 순환도 흐름이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자, 우선 오늘 시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시장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오늘 또 좀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일단 해외 시장부터 좀 한번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일 이제 미국장이 다우만 이제 소폭 하락하고 나스닥이나 S&P는 이제 살짝 오르면서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장이 이제 최고치를 이제 갱신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이 반도체주나 이제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뭐 AMD 이런 이 빅테크주들이 이제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좀 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봐야 되는 게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힘을 크게 받는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받아들여지면서 약간은 좀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금리 인하 요게 이제 3월 달은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갔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제 5월 달로 좀 지연된 걸로 일단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랑 이제 달러가 이제 같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는데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담을 좀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이제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장이 좀 나오면서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은 쓰지 않아도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당연히 종목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충분히 앞으로는 오늘은 조금 빠졌지만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기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할 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참 희한한 게 이제 또 제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음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오늘 선물 매도세가 일단 계속해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매도에 이제 품매수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세가 이렇게 좀 나오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종목 차별화 장세는 더욱더 좀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2차 전지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종목 차별화가 이제 계속되는 부분이 이 수급이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이제 누적된 선물 매도를 거의 뭐 이제 그런 이 선물 매도세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등락이 이제 엇갈린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쉽게 말하면 뭐 반도체, 인터넷주, 뭐 자동차주, IT 이런 것들의 주가가 이제 수급이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이런 제각각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렵다라는 시장. 아까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늘 하락은 2차 전지나 이제 뭐 반도체,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니까 우리나라 시장 뭐 좋아질 것으로 일단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우리 시장이 앞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이제는 실적까지도 충분히 부지런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 시장에서 필요한 강의,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 주제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뭐 지난주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가격만 믿으라는 겁니다. 네.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가격 하나만 믿어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의 김호주 전문가님과 나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속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공부 장중에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대한전선 호실적 발표와 함께 강한 주가 흐름이 이어나가지고 있고요. 오늘 웹툰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죠. 미스터 블루까지 나와 있는데 종목들 하나하나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KI테크놀로지가 종가 기준으로 5%대 상승세 보였고요. 미스터 블루와 인성정보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SKI테크놀로지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배경에는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하죠. 5%대 상승세 보여줬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한전선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기준으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자,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고요. 해외 현지 공장에 9,9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게 되면서 오늘장 기대감에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성정보 살펴볼 텐데 오늘장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죠. GPT 스토어에서 한국판 킬러 앱으로 의료 AI 그리고 문서 AI가 꼽혔죠. 이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강한 주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미스터 블루가 있습니다. K-웹툰 만화 산업을 오는 2027년까지 4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라는 이 정부의 발표에 오늘 웹툰과 만화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미스터 블루도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 살펴볼 텐데요.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만큼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두산그룹이 반도체 후공적 사업 확대를 위해서 SFA 반도체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이 같은 소식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뭐 상한가 마감 보인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자, 어떤 종목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짚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SKI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까요? 네,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좀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2차 전지 분리막 관련된 종목이라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2월 10일 날 이제 추천을 좀 드리면서 살짝 좀 밀린 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흐름에서 좀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제 신한가가 한 79,000원, 8,000원 선이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많이 밀리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일 날 화요일 어제 그저께죠. 이제 어제 흐름 23일 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한 8만 원 초반대까지 8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이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이제 사실 1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많이 잡으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섹터가 되게 암울하게 좀 빠졌어요. 이런 많이 빠진 상황에서도 이제 제가 이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SKI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좀 덜 빠졌다. 그런 흐름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덜 빠진 흐름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이제 1,900억, 영업이익이 한 100억 이상 나오면서 이제 전망치보다 이제 상회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고객사도 다 바인딩 계약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미 다 체계가 이제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 안정적인 출하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이제 중장기 성장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2차 전지 무조건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이 북미 진출을 또 앞두고 있어서 이 모멘텀에다가 더 큰 기대를 좀 부르면서 이제 투심을 좀 자극하는 건데 이 역시 이제 제 투심도 좀 자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SKI 테크놀로지가 네. 이 바닥을 다져주면서 이제 좀 올라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 장세가 이제 나오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 밀린 다음에 올라오는 흐름에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 79,000원 선보다 지금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77,400원 정도 선인데, 지금에서도 충분히 이제 잡아도 손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이 나왔지만, 좋은 흐름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곡점 찍고 반등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 종목은 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9만 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서 조금씩 좀 모아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강사님의 투심까지도 살을 잡아온 SKI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1차적으로 목표가 9만 원 설정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한전선을 살펴볼 텐데요. 대한전선이 어제 실적 이야기가 나왔는데 15년 만에 역대급 호실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오늘 투자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줬는데 자, 이 종목은 연속적인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속적인 상승성은 사실 이제 뭐 내일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뭐 15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흐름 속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이제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또 해외에 이 현지 공장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좀 발표를 함에 있어서 오늘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어제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매출액이 한 1,500 정도. 1,500억입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뭐 한 190억 정도고 순이익이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의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회사 측에 따르면 이제 뭐 15년 만에 최대치 그리고 매출도 12년 만에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제가 뭐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주가가 빠진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중동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주요 시장에서 수주가 좀 나오면서 호실적이 이제 좀 배경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뭐 향후에는 뭐 해적 케이블 공장도 이제 좀 건설할 예정이고 또 해외 현지 공장에도 많은 투자를 좀 할 것이라고 좀 그런 계획이 좀 나왔었고 이 수익성 증대와 기업 가치가 이제 굉장히 좀 강화되고 나면 더 좋은 실적이 이제 나올 걸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차트가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이 주식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뭐 잠깐 반등 나왔다고 이 주식이 좀 올라갈 거다? 요거는 살짝 좀 섣부른 상황인데 근데 뭐 주가가 이제 이렇게 빠지는데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장대 양봉이 좀 나왔는데 여기 이 부근에서 좀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좀 보고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보고 21선도 치고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 종목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실적 발표라든지 또 아니면 뭐 이런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거래량이 좀 계속해서 실렸던 부분이에요. 지난 상의 차트로 봤을 때도 항상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올라가고 다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었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쉽사리 매수 의견을 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 종목 정도로만 좀 살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볼 종목이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만큼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잖아요. 자, 이 종목 지금이라도 어떻게 저희가 좀 매수를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자,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매수 의견을 이제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를 좀 감안을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이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어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제 다 빠지는데도 같은 반도체인데 이 SF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인데 이게 바로 이유가 이제 두산의 인수 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 사실 SF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도 이제 후공정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가는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되면서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이제 이 SFA를 이제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22년도에 4,600억을 이제 투입한 이제 테스나, 지금은 이제 두산 테스나죠. 이 인수 이후에도 이 두 번째 대형 반도체 이제 인수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 지속적으로 이제 패키징 기업 인수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 두산이 계속 이걸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이 이제 인수를 완료하게 되면 이 턴키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후공정이 이제 완전히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캐파를 키워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회사 측에서는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건은 이제 인수권은 이제 썰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는데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순환의 형태였다라고 그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보유하셨던 분들도 사실 단순히 이제 썰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는데 24년도에 반도체는 상당히 좋게 얘기하는데 SFA는 사실 뭐
얘는 단순 썰로 좀 넘어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 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제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SFA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짚어볼 종목은 미스터 블루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웹툰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체부가 이 웹툰 시장을 4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힘을 좀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스터 블루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미스터 블루는 또 이번 미스터 블루는 또 투자 의견을 안 물어보시네요. 미스터 블루는 뭐 당연히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뭐 하락장에서도 이제 강한 힘을 보여준 미스터 블루입니다. 이제 웹툰 관련된 것 중에 이제 대장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시작하고 나서 가장 강력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웹툰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이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새해 시작하고 나서 이제 성장성이 제대로 이제 좀 부각이 받으면서 계속 이제 이 같은 연관된 이제 종목들도 상승세가 좀 상당합니다. 근데 이제 웹툰은 이 그냥 웹툰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웹툰 IP 기반으로 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 뭐 또는 뭐 게임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종류가 이제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히트를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산업에 대해서는 웹툰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웹툰에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좋은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은 기대감을 이제 심어준 게 이제 뭐냐면 문체부에서 이제 발표가 했어요. 5년째 200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원 예산을 27년도까지는 1,000억 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뭐 만화계의 칸 영화제 같은 이런 국제적인 시상식을 좀 만들면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이 웹툰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의 이 좋은 흐름이 좀 나온 걸로 좀 보여집니다. 차트상에서 이제 봤을 때도 보면은 뭐 그동안에는 좀 많이 소외된 흐름이 좀 많이 보여졌어요. 뭐 누가 봐도 뭐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빠지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제 확실히 이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올리면서 이 1년 이상의 이제 두꺼운 매물대를 전부 이제 강한 흐름으로 이제 다 삼키고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더욱더 상향하셔가지고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 보유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어느 정도 이번 이슈 이후에 한번 좀 조정이 한번 나오면 그 이후에는 가져가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웹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정부 지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인성정보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GPT 관련한 종목들, GPT 스토어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매수 의견을 물어볼까요? 강사님 어떻게 그냥 아니면 넘어갈까요? 아, 네. 그럼 뭐 매수 의견이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좀 보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인성정보는 건강관리 어플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IT 인프라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이제 책임지는 종합 IT 서비스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IT랑 AI 같이 관련이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 쪽은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이제 컨택트 센터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그리고 원격 진료 이 핵심 포인트가 이제 원격 진료 헬스케어예요. 그러면서 이런 IT 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을 좀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제 오늘 이제 GPT 수혜주로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런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특징주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다 급등이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보고서로만 좀 놓고 보면은 이 오픈 AI의 지배력을 좀 강화할 것이다. 그런
그렇게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판 킬러 앱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분야인 이제 의료 AI 그리고 문서 AI로 이제 주목할 만하다고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원격 의료 자체가 이제 점점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이 GPT 스토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이 원격 의료를 잘 구현해낼 수 있는 이제 업체도 많이 있고, 또 미국 이제 RPM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걸로 이제 좀 보여지는데, 이번에 또 신임 사업 총괄 사장도 좀 선임이 되고 조직적으로도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이 회사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5거래일 동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지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까지도 매수세가 좀 계속되면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은 뭐 크게 별건 없어요. 예, 굉장히 이제 조용하던 종목이 잠깐 이제 오늘 살짝 올라가는 흐름인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유망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AI 관련된 사업이 뭐 점차 좋아지고, 계속해서 이제 의료적인 부분도, 헬스케어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게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캐파가 더 커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부터 우리 강사님의 매수 의견까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김호주 강사님과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를 장중에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오로지 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는 또 지난 강의와 연결되는 연강이라고 들었는데 실전 사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연결되는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한테 먼저 이 말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가격만 믿어라. 네.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이제 가격을 많이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 시장의 이제 판단성이 굉장히 좀 흐려지게 됩니다. 이제 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믿어야 되는데, 뭐 어떤 전문가는 뭐 좀 안 좋다, 뭐 또 다른 뭐 어떤 전문가나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좋다, 뭐 이런 흐름들을 좀 이제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어떤 걸 이제 배팅을 할 때는 내 스스로 나를 믿어야 됩니다. 일단 내가 올라간다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를 하는 거고, 내가 내려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나만 믿어라. 그리고 가격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좀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나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얘기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제가 뭐 확실히 말씀을 드렸었던 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번 가지고서는 이거를 이제 뭐 정확하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뭐 오늘도 되고 뭐 내일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시가는 시장이 나에게 주는 첫 번째 기준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세가 나는 옵션은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느 종목이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예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면 옵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우리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가 없어져서 그런데, 공매도가 이제 잠시 멈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올라간다라고
내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이제 상방론자예요. 상방론자.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하락론자다. 나는 이런 급락장을 좋아한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신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락론자. 그래서 즉 내려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내려가는 쪽에 배팅을 합니까? 내려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배팅을 했으면 평생 올라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려가는 쪽에다만 나는 배팅을 하겠다. 그러면 평생 내려가는 쪽에만 배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해야 되는데, 자, 뭐 지난주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화면입니다. 뭐 장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제 지난번 흐름이네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바뀐 것 같은데, 342 행사가 342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어요. 시가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 이제 2.34에 대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2.34 해가지고서는 이제 좀 내려가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옵션이 내려가면 이제 콜옵션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시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콜옵션은. 근데 이 부분이 매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항상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올라가게 되면, 시가를 치고 올라가면 풋옵션은 내려간다. 콜옵션이 시가를 치고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옵션 가격도 올라가고 선물 지수도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종합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거고, 뭐 풋옵션 같은 경우가 만약에 올라간다, 시가를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콜옵션이 빠지는 거니까 시장이 내려간다. 그러면 선물도 내려가고 마찬가지로 종합주가 지수도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 내가 오늘 시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풋옵션이 시가를 깨고 내려갈 때 내가 콜옵션을 잡는다, 또는 선물을 매수한다, 또는 지수를 올라가는 쪽에다 배팅을 하는데, 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이제 망쳐버리는 경우가 뭐냐면, 풋옵션이 깨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가는 흐름에다 배팅을 해야 되는데 얘를 믿지 못하면은 얘를 배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콜옵션이 못 올라가니까. 그런 흐름에서 아무도 믿지 말고 오로지 가격만 보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매도 못 쳐요. 다 나는 주식을 사서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절대로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매수를 했을 때도 문제예요. 내가 주식을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사람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내려갈 거를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내 거로 올라간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을 한다던가, 뭐 많은 TV 방송을 이제 보다 보면 종목 상담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손절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손절하시겠어요? 많이 물려있는 종목들 손절하라 그러면 손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경우로 흘러갔을 때, 그럴 때 이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콜옵션이 올라갔을 때 제가 상대 고점에 이제 도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2.55를 돌파해서 3.06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청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6, 3.06, 여기에 정확하게 도달했네. 내일 여러분들이 보셔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3.06 가격 자체는 달라지겠지만 콜옵션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풋옵션의 고점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정확하고 매도하는 시점이 정확하네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뭐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매수 매도만 해서 수익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수익만 챙기면 되는데, 여기에서 더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밀리는데 가지고 있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매매 자체가 꼬이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주식에 이제 뭐 현금을 뭐 예를 들어서 현금 보유가 없고 뭐 주식의 한 80% 정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2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라든지 이럴 때 분명히 해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은 금액으로 이런 옵션이라든지 선물을 만약에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이 가격 매매를 통해서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에서 밀려도 옵션이나 선물에서 해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보고 버티는데 모르고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모르고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시가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막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장에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9시 1초만 돼도 시가가 딱 뜨기 때문에 그 시가만 보고 매매를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풋옵션의 시가가 깨는 거를 보고 콜 매수를 했다면 또는 선물 매수를 했다면 또는 지수를 매수를 했다면 상대 고점에 가는지만 보면 된다. 만약에 고점에 안 간다? 그거는 시장을 흔드는 거고 고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청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 2.55, 2.54, 풋옵션 같은 경우에 2.49, 2.3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매일매일 이런 이 시장 자체를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콜옵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를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옵션은 무슨 게임이다? 시속 게임이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그래서 콜이 빠지면 풋이 간다. 이거는 원리예요. 원리. 예.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있어도 절대 당할 일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앉혀놓고서는 매매 시키잖아요. 잘해요. 왜? 머릿속이 깨끗해요. 이게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주식을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아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매매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단순하고 과감하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매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내일장을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콜이 내려가고 풋이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상대 고점에 도달하고 도달하지 않고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상방론자 그리고 하방론자를 말씀을 드렸죠. 상방론자 같은 경우에는 콜만 매매하는 거예요. 콜만. 콜옵션이 올라갈 때만. 그럼 나는 더 단순해지죠. 뭐냐? 풋옵션이 시가를 깨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락론자다. 나는 만약에 하방 쪽을 배팅하고 싶다. 왜? 주식이 밀리니까 지수가 밀려서 내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 하냐? 그러면 해지를 해야 된다. 즉 풋옵션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콜옵션이 시가를 깨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콜옵션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니까 여기 시가를 깨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녀석이. 반대로 풋옵션은 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상대 고점 3.09. 산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숫자만 읽을 수 있으면 매매할 수 있어요. 네. 뭐 굉장히 뭐 어려운 막 그런 거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사실 이 옵션 가격을 알면은 뭐 이렇게 매매 자체가 그렇게 처음에야 이제 어렵겠지만 좀 보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쉬워요. 옵션 매매도 쉽고 선물도 쉽고 왜냐하면 뭐 풋옵션이 시가 깰 때 그때 이제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선물 매수해서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내 주식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니까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 반드시 한 놈만 골라낸다. 그래서 내가 상승론자면 콜 매수, 선물 매수, 주식 매수. 내가 하락론자면 옵션은 풋 매수, 선물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변동성이 좋아진다면 이렇게 해서 다음 행사가까지도 도달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이 옵션이라는 거는 차곡차곡 올라가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차곡차곡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 고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 행사가에 도달하고 또 그 다음에 도달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고스톱을 칠 때 상대패를 볼 수 없지만 옵션 가격을 알면 상대패를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선물을 매매를 하든 주식을 매매를 하든 다 상대패를 알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을 할 때 상대패를 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근데 이제 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의 흐름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등락률 차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 풋옵션이 좀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시장은 내릴 때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내릴 때 아침에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살짝 올렸다가 내린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는 시장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아침에 빠집니다. 근데 그런 빠지는 흐름에 당황하지 마시고 뭐 미국장도 뭐 만약에 뭐 S&P도 올라가고 다우도 올라가고 뭐 다 미국장 올라갔어. 뭐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장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뭐 갭상승 빵 했어요. 장중에 만약 근데 밀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밀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에 그런 눌림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매매를 할 때 요거 하나는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뭐 말도 많이 많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이 있고 뭐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개인들이 이제 매수로 좀 마감이 됐고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풋매도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개인 투자자고 저도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상방 쪽, 그러니까 매수세에 몰리면 시장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 개인들이 선물에 만약에 몰려요. 여기 선물 매수 나왔죠. 외국인은 이제 팔고 있고 기관도 이제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가 나오고 콜도 매수가 나왔어요. 콜도 상방 쪽이에요. 풋매도예요. 다 상방 쪽이에요. 개인들이 전부 상방 쪽 올라간다에 배팅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내려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보셔도 항상 똑같습니다. 만약에 매도 쪽에 많이 몰린다. 그러면 시장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을 항상 잘 봐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오늘 교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도 믿지 말고 가격만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호주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김호주 강사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1타 주식으로 꼽아주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기가비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요. 이 기가비스가 왜 우리 강사님의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이 기가비스 이제 오늘 추천 종목의 이 기가비스는
가장 핫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쪽에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 이제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이제 안 올라간 종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올라갈 종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도 매수 의견이에요. 예, 반도체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수 의견인데 기가비스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가비스는 이제 반도체 기판 이제 자동 광학 검사기 AOI라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자동 광학 수리기 이 AOR을 주로 다루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되게 좀 생소한데 이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동 광학 수리 AOR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설비로 세계적으로 이 기가비스를 포함해서 딱 두 회사만 이 설비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희소성이 있는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이 바로 이제 FCBGA라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뭐 데이터 센터,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이런 고성능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미 이런 주요 고객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성장성과 그리고 희소성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꾸준한 실적까지도 이 삼박자를 좀 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거는 이제 제가 적극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이후에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뭐 여기에서 보시면은 급등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변곡이죠. 여기는 변곡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바닥이에요. 이 부분은 바닥인데 이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오늘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고 동시에 이제 주가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지금 한 81,000원 정도 선에서 이제 뭐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주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너나 나 할 거 없이 다 이 반도체에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다른 반도체주보다 좀 덜 올라간 상황이고 이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그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매수가는 한 8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좀 노려볼 만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이 10만 원은 예전에 이제 한번 이제 쭉 나왔던 부분인데 이 정도 선이에요. 지난 이제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과 기대감으로 충분히 이 실적 받쳐주면 다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강사님께서는 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도 기가비스를 일타 주식으로 주셨죠. 이 종목을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금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죠. 그리고 강인의 실전 사례를 토대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 기가비스였죠.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호주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